커튼이 내려진 반지하 방 안. 빛은 모니터에서만 나온다. 화면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격투기 하이라이트, 피아노 연주 영상, 어떤 유튜버의 요리 시연, 그리고 어떤 아마추어가 혼자 찍어 올린 기타 연주. 28살의 한철우. 직업은 없고 현재 서울의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다. 하는 일은 유튜브 시청, 라면 끓이기, 가끔 창문 너머 지나가는 고양이 구경뿐이다. 그가 의자에 반쯤 누운 자세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무릎 위에 담요를 올리고 손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들려 있다. 화면에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고 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같다. 음표가 공기 중으로 녹아드는 것 같다. 철우가 미간을 찌푸린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쳐간다. 저게 뭐가 어려워. 손 빠르게 움직이면 되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상을 끄지 않는다. 오히려 소리를 키운다. 피아노 선율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반지하 천장이 낮아서인지 소리가 더 깊게 울리는 것 같다. 철우의 눈이 화면을 쫓는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인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건반을 치는 신용을 한다. 그는 중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손가락이 길면 유리애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길었다.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자가 피아노를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대학교 때는 기타를 배우려 했다. 유튜브로 독학하다가 F코드에서 10번쯤 포기했다. 23세는 드럼을 쳐보고 싶어서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수강료를 보고 조용히 나왔다. 지금은 유튜브로 남의 연주를 보며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인다. 화면이 바뀐다. 이번엔 UFC 격투기 영상 하이라이트가 나온다. 철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야, 저 자세 왜 저래? 스텝을 그렇게 밟으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잖아. 그는 모니터를 향해 진심으로 해설한다. 마치 자신이 링사이드 코치인 것처럼. 리치 차이, 선수의 습관적 패턴, 카운터 타이밍을 다 알고 있다. 실제로 그의 분석은 틀리지 않는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를 격투기 전문 해설 채널로 착각할 만큼 그는 오랫동안 격투기 영상을 봐왔다. 하지만 철우는 한 번도 도장에 가본 적이 없다. 가려고 마음먹은 적은 있다. 한 12번쯤은 될 것이다. 라면이 다 끓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모니터 화면을 희미하게 흐린다. 철우는 라면을 저으면서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어딘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젊은이에게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당한 영상. 철우의 눈이 좁아지며 턱이 굳는다. 저 새끼는 진짜 저런 상황에서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그는 말을 멈춘다. 라면을 한 젓가락 든다. 후후 불고 먹는다. 내가 있었으면 이라는 문장은 그의 상상 속에서 수천 번 완성됐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문장이 실제로 이어진 적은 없다. 중학교 때 친구가 일진에게 맞는 걸 봤다. 철우는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냥 집에 왔다. 작년에는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욕을 먹는 걸 봤다. 철우는 저 손님한테 한마디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걸음을 빨리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정의롭다. 다만 마음속에서만. 그는 의협심이 강하다. 다만 이불 속에서만. 라면 국물이 한 방울 키보드 위에 떨어진다. 철우가 티슈로 닦는다. 그것이 오늘의 가장 활발한 신체 활동이다.
철우가 이력서 창을 열어둔 채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력서에는 이름, 생년월일까지만 적혀 있다. 빈 공간을 채울 이력이 없었다. 이 창은 오늘 벌써 3번째 열렸다. 매번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닫는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화면에 이번엔 어떤 유명 축구선수의 프리킥 영상이 뜬다. 공이 벽을 넘어 골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 슬로 모션으로 반복된다. 철우가 중얼거린다. 킥 모션이 저렇게 작은데 저만큼 회전을 주네. 발목 스냅이 장난이 아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갔었다. 방과 후에 모여서 연습하고 시합하는 게 부러웠다. 신체 조건이 좋아 그날 바로 합격했다.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고 몸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같은 포지션 후배에게 밀려 3달 만에 나왔다. 하지만 전술 분석만큼은 지금도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에 엄마라고 뜬다. 철우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받는다. 왜? 밥은 먹었어? 응. 요즘 취업 면접은 보고 다녀? 응, 보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어디 넣어봤어? 준비 중이야.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철우야, 이제 28이잖아. 친구들은 다들.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모니터를 본다. 축구 선수의 프리킥이 또 한 번 슬로 모션으로 반복되고 있다. 철우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반지하 창으로는 발목 아래만 보인다. 운동화들이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다. 철우는 그 발목들을 잠시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린다. 비가 온다. 반지하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린다. 가로등 빛이 물방울 안에서 굴절되며 짧은 무지개를 만들었다가 사라진다. 철우는 음악도 없는 이어폰을 끼고 누워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보고 있다. 이어폰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도구다. 무엇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듣지 않기 위한. 오늘 유튜브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피아노, 격투기, 축구, 요리. 그가 잘하고 싶었던 것들, 잘할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것들. 28. 이제 더는 어리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나이. 아직 늙었다는 말을 듣기엔 이른 나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철우는 매일 밤 이렇게 천장을 본다.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빗속에서 소리치는 것 같다. 다툼 소리. 철우가 이어폰을 한쪽 뺀다. 골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 철우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간다. 창문을 조금 열고 골목 쪽을 본다. 가로등 아래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다. 젊은 2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무언가를 빼앗아 뛰어간다. 핸드폰인지 지갑인지 불분명하다. 쓰러진 남자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는다. 철우는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본다. 심장이 빠르고 거칠게 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리친다. 나가야 해. 저 사람 도와야 해. 저 새끼들 잡아야 해. 철우의 손이 창문 틀을 잡는다. 손가락이 하얗게 힘이 들어간다. 잠시 후 쓰러진 남자가 스스로 일어선다. 비를 맞으며 벽에 기대 서 있다. 핸드폰을 빼앗겼으니 신고도 못한다. 멍하게 서 있다. 나가야 하나? 경찰에 신고라도 해줄까? 그러나 망설임과 달리 현실과 타협한다. 철우는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창문을 닫는다. 그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귀에 이어폰을 다시 꽂고는 천장을 보고 누웠다. 가슴 어딘가가 무겁다. 그게 죄책감인지 자기 혐오인지 습관적인 무기력인지 그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한다.
이름을 붙이면 더 선명해질 테니까. 빗소리는 계속된다. 철우가 잠들지 못하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이번엔 특별히 볼 것도 없이 그냥 화면을 켜두었다. 빛이 필요해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알고리즘이 이번엔 다큐멘터리 하나를 추천한다. 어떤 무명 피아니스트가 쉰이 넘어 처음 무대에 선 이야기. 철우는 그 영상을 클릭한다. 다큐 속 남자는 평생 피아노를 가르치기만 했다고 한다. 자신이 연주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그러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다고. 선생님은 왜 직접 안 치세요?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꿨다고. 철우가 화면을 본다. 남자의 손이 건반 위에서 움직인다. 투박하고 느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철우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진다. 그는 왜 그런지 모른다. 아니, 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지? 나는 왜 항상 이쪽에서 보고 있지? 철우가 손을 든다. 전자 키보드 위에 올린다.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다. 그냥 그 자세로 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손은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간절하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무대 위 피아니스트보다 크고 뜨겁다. 철우가 눈을 뜬다. 알람을 끄지도 않고 그냥 눈을 떴다. 알람보다 먼저 깼다. 드문 일이다. 비가 그쳤는지 창밖이 밝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어 반짝인다. 어젯밤 비를 맞으며 벽에 기댔던 그 남자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다. 철우가 이불을 걷어찬다. 천천히 일어서 창문을 민다. 차갑고 맑은 아침 공기가 들어온다. 그가 골목을 내려다본다. 어젯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젖어있는 골목만 남아있다. 철우가 낮게 중얼거린다. 나갔어야 했는데. 그 말은 어젯밤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더 오래된 어떤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철우가 오랜만에 밖에 나왔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냥 나왔다. 삼각김밥 하나와 캔커피를 샀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먹는다. 햇빛이 좋아 등이 따뜻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출근하는 직장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 이어폰 꽂고 뛰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철우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연히 세상을 걷고 있지? 나는 왜 저런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 세상에 나오는 것, 그냥 살아있는 것, 누군가의 앞에 서는 것. 옆에 한 노인이 와서 앉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눈이 깊고 조용한 할아버지. 하얀 머리카락과 하얀 모시옷이 조화롭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깐 철우를 바라본다. 젊은이는 뭘 그렇게 보나? 철우가 살짝 놀란다. 그냥요. 사람 구경하고 있었잖아. 철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들켰네요.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세상은 자연스레 굴러가는데 내가 거기 껴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철우가 할아버지를 본다. 처음 보는 노인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그게 없어지던가요? 뛰어들면 없어지지. 구경만 하면 안 없어져. 뛰어들어요? 그래, 뛰어들어 부딪혀야지. 할아버지의 희미한 미소가 따뜻하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단다. 할아버지가 일어선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멀어진다. 철우는 그 뒷모습을 본다. 할아버지 뒤로 나비가 따르는 게 보인다. 캔커피가 다 식었다. 모니터 화면이 꺼져 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철우가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노트. 한 번도 쓰지 않은 페이지들. 그가 펜을 들고 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피아노, 격투기,
축구, 그리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눕는다.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 왠지 오늘은 눈을 감고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철우가 잠들어 있다. 방 안은 조용하고 밖에는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다. 반지하 특유의 낮고 두꺼운 정막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빛이 온다. 모니터도 꺼져 있고 가로등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각도도 아닌데 어디선가 빛이 온다. 어디서라고 특정할 수 없는 방 안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빛. 무겁지 않고 따뜻하다. 마치 잠의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철우가 꿈인지 아닌지 모를 상태에서 눈을 뜬다. 방 안에 누군가 있다. 아니, 있다기보다는 있는 것 같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 있다. 존재한다. 온몸의 감각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게 뭐지?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무언가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철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그에게 닿는다.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설명이 아니라 이해로, 어떤 거대한 것이 그의 안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철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서. 빛이 물러나고 방이 다시 어두워진다. 철우는 다시 잠든다. 아마 생애 처음으로 꿈도 없이 깊고 오래된 잠에 빠진다. 알람이 울리고 철우가 눈을 뜬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천장이 보이고 찬 공기가 느껴지고 어제 먹다 남긴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손이 다르다. 철우가 손을 든다. 빛 쪽으로 손을 들어 자세히 본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게 없는 같은 손이다. 28회 동안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고 라면 냄비만 잡아온 그 손. 하지만 철우는 안다. 손 안에 무언가가 있다. 가득하다. 출렁인다. 그것은 능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무언가다. 마치 평생 잠겨있던 문의 열쇠가 처음부터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 막 깨달은 것 같은. 철우가 일어서서 방 안을 걷는다. 한 바퀴, 두 바퀴. 발의 무게가 다르고 균형이 다르다. 마치 몸이 오래전부터 이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철우가 혼자 중얼거린다. 뭐야 이게. 그는 방 구석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물건 하나를 발견한다. 작년에 충동 구매했다가 한 번도 제대로 쳐보지 못한 중고 전자키보드. 철우가 키보드 앞에 앉아 덮개를 벗긴다. 헤드폰을 끼고 건반 위에 살며시 손을 뻗는다. 처음에는 그냥 도를 누른다. 평범한 도 소리가 난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그 다음 음을 안다. 악보도 없는데 손가락이 그 다음 소리를 누르고 있다. 어젯밤 봤던 유튜브 피아니스트의 연주가를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다. 눈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끝이 기억한다. 철우의 손이 건반 위를 움직인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리고 조금씩 빠르게. 쇼팽의 발라드, 반지하 원룸에서 한 번도 피아노를 제대로 쳐본 적 없는 28백수의 손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완벽하지 않다. 처음이니까. 하지만 흘러나온다. 분명히 흘러나온다. 창밖에서 방 안으로 아침 햇빛이 스며든다. 반지하 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많은 빛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철우의 눈이 조금 젖는다. 왜 우는지 모른다. 아니 안다. 평생 방 안에서만 보던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창밖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첫날의 아침이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철우가 공원에 나왔다. 아직 운동하는 사람들이 드문 시간이다.
가볍게 몸을 풀고 있으니 한 두 명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는 잔디밭 가장자리에 서서 발끝으로 땅을 찍어본다. 몸이 가볍다.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어제는 키보드로 온종일 연주를 했다. 바흐, 드뷔시,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번 스쳐들은 어떤 재즈 피아니스트의 즉흥 연주까지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마음이 원하면 몸이 따랐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어떨까 궁금했다. 철우가 트랙 위를 달린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빠르게 달린다. 트랙을 박차는 발의 감각이 아주 정확하다. 호흡 방법과 팔의 위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몸이 알고 있다. 철우는 공원 한 바퀴를 뛰어본다. 그리고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오르만 지치지도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다. 유튜브에서 수백 번 본 마라토너들의 자세가 그대로 그의 몸에 있다. 다섯 바퀴를 돌고 멈춘다. 철우가 손으로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른다. 철우가 거친 숨을 쉬며 웃는다. 진짜로 이게 되네. 어색하게 웃음이 나온다.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환하게 웃는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를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혼자서 뛰고 혼자 서서 웃는 청년. 하지만 철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처음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조기축구의 멤버들이 한 명씩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 몇 번 참석하고 회원 등록만 돼 있는 상태였다.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총무에게 공을 받아온다. 혼자 골대를 향해 공을 찬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직선으로, 그 다음엔 바나나 킥을 시도한다. 발목에 스냅을 주고 공의 왼쪽 하단을 비껴 차는 각도, 공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에 꽂힌다. 철우가 멈춰서서 공이 들어간 자리를 본다.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던 그 장면이다. 자신이 해설했던 그 궤적이 자신의 발에서 나왔다. 철우는 스스로에게 놀란다. 와! 그는 다시 공을 가져와 찬다. 이번엔 더 강하게 차고 다음엔 왼발로 찬다. 그 다음엔 달리면서 드리블을 한다. 조기축구의 멤버들이 쳐다본다. 스스로가 봐도 신기하다. 팀을 나눠 경기를 시작한다. 철우는 노란색 조끼팀에서 우측 수비수를 맡았다. 철우에게 공이 오지 않는다. 아니, 공을 그에게 패스하는 사람이 없다. 상대편이 공격하면서 패스가 길어 철우에게 공이 왔다. 그가 서서히 전진하며 노란 조끼 선수들을 본다. 맨투맨 수비라 적당히 줄 곳이 없다. 좀 더 드리블을 하고 하프라인을 넘는다. 경기 전 슈팅 연습했던 곳까지 들어간다. 페널티 라인 깊숙이서 볼을 달라고 손을 든다. 철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비가 그쪽으로 붙는다. 공간이 비었다. 슈팅 찬스다. 철우가 골대 모서리를 향해 슛을 때렸다. 발을 떠난 공이 순식간에 골대 상단으로 빨려들었다. 골. 사람들은 철우가 오래 연습한 선수라고 할 것이다. 아무도 이 청년이 후배에게 밀려서 3개월 만에 그만둔지를 모를 것이다. 팀원들이 와서 하이파이브를 한다. 하지만 철우는 안다. 이것이 자신의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지금은 그냥 공을 찬다. 골을 넣고 난 철우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다. 이제는 패스가 자주 온다. 게임 컨트롤을 철우가 하고 있다. 그 후 철우는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한다. 해가 저물 때까지 3게임을 더 뛰고 집에 왔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 철우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다. 요즘은 뭔가 자신이 생긴다. 왜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지하철 안 조금 떨어진 곳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 이어폰을 꽂고 창 쪽을 보고 있다.
어딘가 힘들어 보인다. 눈밑이 어둡고 가방을 꽉 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옆에 중년 남성이 서 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여자 쪽으로 기운다. 일부러인지 아닌지 모를 애매한 행동을 한다. 여자의 표정이 조금씩 굳는 걸 철우가 본다. 예전과는 다르게 심장이 빠르게 뛴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보는 게 아니다. 지금은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다. 철우가 이번엔 조용히 움직이며 이동한다. 중년 남성과 여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사이에 선다. 중년 남성이 힐끗 철우를 보며 인상을 찌푸린다. 철우는 시선을 주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척한다. 중년 남성이 다시 여자 쪽으로 다가서자 철우도 같이 움직인다. 중년 남성이 철우를 한 손으로 밀쳐보지만 철우는 그냥 서 있다. 다음 역에서 중년 남성이 내린다. 아주 짧게 철우 쪽을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긴장하고 있던 여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철우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자신의 역에서 내린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어떤 능력을 쓴 것도 아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이다. 철우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면서 조용히 생각한다. 이건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철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 장소로 올라간다. 철우가 오랜 시간 체육관 앞에 서 있다. 유리문 너머로 샌드백 치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갈까 말까? 뭔가 달라졌으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잘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철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잘하는 게 목적이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문을 밀고 들어간다. 이번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간다. 땀 냄새와 가죽 냄새가 섞인 공기. 관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미트를 들고 관원을 코칭하고 있다. 몇몇이 줄넘기를 하고 있다. 관장이 철우를 보고 다가온다. 등록하러 왔어요? 철우가 관장의 시선을 피한다. 구경만 해도 될까요? 관장이 철우를 쳐다본다. 샌드백 한번 쳐봐요. 철우가 샌드백 앞에 서고 관장이 장갑을 건넨다. 철우가 장갑을 끼고 샌드백을 보며 자세만 잡아본다. 유튜브에서 수백 번 본 자세. 체중을 앞발에 반, 뒷발에 반을 두고 턱을 당기고 왼쪽 어깨로 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천천히 잽을 넣자 샌드백이 흔들린다. 정확하게 힘 조절이 되고 손목도 꺾이지 않는다. 관장이 팔짱을 끼고 가늘한 눈으로 쳐다본다. 배운 적 있어요? 없는데요. 샌드백 치는 자세가 정확한데요. 철우가 관장에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관장이 등록 서류를 내민다. 등록해요. 철우는 그날 2시간을 운동했다. 어떤 능력 때문에 잘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철우도 안다. 어떤 능력 때문이란 걸. 그래도 상관없다. 땀이 나고 숨이 차는 건 진짜다. 샌드백이 장갑을 통해 손에 닿는 느낌은 진짜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본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인다. 창문 너머로만 세상을 보던 얼굴이 아니다. 철우가 편의점에서 나오다 멈춘다. 골목 안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취객인지 다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철우가 골목 쪽으로 걷는다. 이번엔 망설임이 짧다. 골목 안에는 10대로 보이는 아이 셋이 또래 하나를 둘러싸고 있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한 명이 가방을 놓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 철우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까이 다가간다. 철우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이, 거기. 셋이 돌아본다.
철우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셋 중 한 명이 돌아선다. 아저씨, 뭔데? 철우가 웃으며 말한다. 가방 돌려줘. 아저씨, 그냥 조용히 갈 길이나 가셔. 철우가 팔짱을 끼고 웃는다. 니들이 깡패냐? 왜 남을 괴롭혀? 열흘 전에 철우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났을 것이다. 아저씨가 뭔 상관? 심장이 뛰고 말이 떨리는 걸 애써 진정시킨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키 큰 아이 2명이 철우에게 다가온다. 철우는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요. 왼쪽에서 다가오던 아이가 주먹을 날린다. 철우가 살짝 고개를 숙여 피하고 오른 주먹으로 아이의 왼쪽 복부를 올려쳤다. 헉! 왼쪽에서 주먹을 날리던 아이가 그대로 배를 잡고 쓰러졌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오른쪽 아이가 철우에게 달려들었다. 철우의 왼손 훅이 빠르게 그 아이의 오른쪽 복부에 꽂혔다. 아! 두 아이가 쓰러지가 나머지 한 명이 도망간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서. 철우가 두 아이의 뒷덜미를 잡고 일으킨다. 너희들 기억해 놓는다. 앞으로 이 동네서 친구들 괴롭히면 되진다. 네. 네. 빨리 꺼져. 철우는 복싱 체육관에서 사흘을 운동했다. 모든 걸 몸이 기억한다. 두려움도 느끼지만 두려움이 발을 묶지 않는다. 3명에게 당하고 있던 아이가 가방을 짚는다. 철우를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철우가 아이를 살펴본다.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그럼 됐다. 조심히 들어가. 아이가 고개를 꾸벅하고 뛰어간다. 철우가 그 뒷모습을 본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진다. 철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이제서야 조금 떨고 있다. 아까 그 자리에선 안 떨렸는데 끝나고 나서 떨린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나쁘지 않다. 이게 살아있는 감각이라는 걸 안다. 보름이 지났다. 철우가 노트를 편다. 첫날 적었던 목록 아래에 뭔가를 더 적는다. 15일 동안 한 것들. 피아노, 쇼팽 발라드, 드뷔시 달빛, 재즈 즉흥, 축구, 바나나킥 왼발, 조기축구 경기에서의 골과 어시스트, 복싱, 잽, 크로스, 훅, 골목에서의 실전 복싱, 그리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그는 그 마지막 줄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능력을 쓴 것도 아닌데 적었다. 이유는 그 2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다른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공원 옆 야외 농구장에 젊은이들이 3대3 게임을 하고 있다. 한 팀에 한 명이 빠져 한 자리가 생겼다. 한 명이 철우를 보며 눈짓을 한다. 형, 같이 하실래요? 철우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게임이 시작되고 철우의 그 어떤 능력이 작동한다. 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슛이 잘 들어간다. 패스 타이밍도 정확하고 동료들의 움직임이 환히 보인다. 하지만 철우는 의식적으로 자제한다. 모든 공을 자신이 받지 않는다. 동료가 오픈이면 패스하고 혼자 돌파하지 않는다. 게임이 끝나고 철우의 팀이 이겼다. 같이 뛰던 한 명이 철우에게 손을 내민다. 형 진짜 잘하네요. 어디 소속인가요? 철우가 웃으며 손사래를 친다. 아니요. 에이, 거짓말. 철우가 웃는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한다. 어떤 능력이 나를 잘하게 만들었지만 팀원들과 같이 뛰는 건 능력이 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
빠진다기보다는 줄어드는 느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는 감각이다. 철우가 자신의 가슴 쪽에 손을 댄다. 아프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다르다. 철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뭐지? 며칠 전부터 있었던 감각이다. 피아노를 치고 나서, 복싱을 하고 나서, 골목에서 아이들을 맞고 나서, 처음엔 운동 후의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더 근본적인 곳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 설명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진다. 철우가 거울을 본다.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뭔가 조금 가볍다. 존재의 무게가. 그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노트를 편다. 이상한 감각.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처음엔 몰랐는데 쌓이니까 느껴진다. 설마. 그는 그 이상 쓰지 않는다. 아직 정면으로 바라보기 싫다. 늦은 오후에 철우가 노을이 지는 한강을 보고 있다. 요즘은 밖에 자주 나온다. 방이 좁다고 느껴진 건 아닌데 밖이 넓다는 걸 알게 됐다. 옆 벤치에서 노인이 혼자 앉아 있다. 어디서 봤는지 잠깐 생각하다가 기억난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뛰어들면 없어지지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다. 철우가 다가간다. 노인이 먼저 본다. 할아버지가 무심하게 돌아본다. 또 만나네. 철우가 옆에 앉는다. 네. 신기하게 또 만나네요.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보인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철우가 시선을 한강으로 돌린다. 뭔가 달라졌나 봐요. 좋은 쪽으로? 철우가 잠깐 생각하다가 답을 한다.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인이 철우를 오래 본다. 뭔가 아는 눈빛이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돌리며 묻는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럼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진다. 보통은 얻는 만큼 잃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고. 중요한 건 뭘 얻고 뭘 잃는지 알고 선택하느냐지. 할아버지가 일어선다. 가려다가 철우를 내려다본다. 잘 생각해봐. 시간이 있을 때. 노인이 걸어간다. 강바람에 하얀 머리카락이 흔들린다. 철우가 그 뒷모습을 본다. 얻는 만큼 잃는다. 뭔가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벽에 박힌 못처럼. 빼내기 전엔 자꾸 걸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이다. 아직 정면으로 볼 준비가 안 됐다. 밤 11시. 철우가 전자키보드 앞에 앉아 있다. 연주하지 않고 그냥 건반을 보고 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 공원 앞에서 어떤 여자가 자전거에서 넘어졌다. 무릎을 긁혔다. 철우가 근처 편의점에서 반창고를 사다 줬다. 별것 아니다. 하지만 여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아직 그게 낯설다. 능력을 쓰지 않아도 됐다. 반창고는 그냥 사면 됐다. 그 사실이 어떤 의미로 마음에 남는다. 철우가 노트를 편다. 그리고 마침내 쓴다. 사실 알 것 같다. 어떤 능력을 쓸 때마다 뭔가 줄어드는 감각. 능력인지 기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 않다. 왜지? 그는 펜을 내려놓는다. 전자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다. 오늘은 쇼팽이 아니다. 누군가의 곡이 아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소리를 낸다. 이름도 없고 구조도 없는 음들. 하지만 그 음들은 지금 철우의 마음 그대로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간다. 철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어떤 능력이 달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날도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좋은 날이다. 철우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본다. 요즘 자주 하는 일이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다.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탄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다. 느리게, 말도 없이. 젊은 남자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강아지가 다른 개한테 달려가는 걸 웃으며 쫓아간다. 철우는 이 장면들을 본다. 예전에도 봤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유튜브 화면으로, 항상 뭔가를 사이에 두고, 지금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공기만 있다. 철우는 생각한다. 나는 왜 오래 안 나왔을까? 무서웠던 게 뭐였을까?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전부 그렇다. 하지만 이제 나왔더니 그렇지 않았다. 아이가 또 넘어진다. 또 울다 일어난다. 철우가 그걸 보면서 아주 조용히 웃는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입원하셨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바쁘면 안 와도 돼. 철우가 문자를 2번, 3번 읽는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내가 편한 게 제일이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리고 철우는 항상 그 말을 믿는 척했다. 믿어서가 아니라 편해서. 철우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고 확인하고 내려놓는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을까? 전화 통화도 아니고 실제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됐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철우가 일어서며 가방을 챙긴다. 이번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어떤 능력이 닳든 말든, 대가가 뭐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방문을 닫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계단을 오른다. 밤 공기가 차갑다. 그래도 걷는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진 병원 복도. 철우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어머니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철우를 보고 일어선다. 왔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철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 어머니가 손을 내젓는다.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철우가 어머니 얼굴을 오래 본다. 주름이 많이 늘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손도 많이 거칠어졌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안 봤는지를 얼굴에 새겨진 시간으로 알 수 있다. 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철우가 어머니의 얼굴을 잠깐 보다가 잡은 손을 이끈다. 아니구나. 어머니는 말이 없다. 나왔는데 같이 밥 먹자. 여기 구내식당 있잖아. 어머니가 잠깐 멍하니 철우를 본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인다. 2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걷는다. 오래같이 나란히 걷지 않았다는 걸 걸으면서 안다. 어머니와 식사를 마치고 철우가 병실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이런저런 줄이 연결된 채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다. 눈을 뜨고 있다가 철우를 보고 잠깐 표정이 바뀐다. 철우 왔냐? 철우가 의자를 당겨 앉는다. 응, 몸은 어때? 별거 아니야. 괜히 왔다. 철우가 멋쩍어 한다. 아니야, 그래도 와야지.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와 철우는 대화가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고 철우는 말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2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다. 말하지 않아서 쌓인 것들. 취업은 어떻게 됐어? 응, 여기저기 넣고 있어. 아버지가 철우를 빤히 쳐다본다. 넌 하고 싶은 거 없어? 철우도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이 질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게 뭔데? 피아노. 아버지가 말없이 한참 철우를 본다. 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중학교 때 배우고 싶다고 했지.
내가 남자가 무슨 피아노냐고 했었지. 철우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란다. 그걸 기억해? 기억하지. 침묵이 온다. 다른 종류의 침묵. 짓누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는 침묵.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본다. 미안하다. 아니야.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보인다. 미안해. 그때 배우게 해줬어야 했는데. 철우가 아버지의 손을 본다. 평생 일한 손이다. 거칠고 두꺼운 손. 그는 말하지 않는다. 괜찮다고도 아니라고도. 다만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는다. 오늘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철우가 전자키보드 앞에 앉아 있다. 연주를 시작하려다 멈춘다. 손 안에 그 감각이 예전보다 희미하다. 처음엔 출렁이던 게 이제는 잔잔하다. 사라질 것 같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얼마나 썼는지 헤아려 본다. 피아노, 축구, 복싱, 농구. 그것들을 쓸 때마다 조금씩 달았다는 느낌이다. 그 다름이 어떤 능력과 수명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한다. 얼마나 줄었을지 모른다. 계산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다. 처음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 축구공을 제대로 찰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옆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능력 없이도 됐다. 이제 그걸 안다. 철우가 손을 건반 위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무엇을 칠까? 생각하다가 그냥 자신의 음을 친다. 이름도 없는 음들, 악보도 없는 음들. 하지만 그 안에 지난 한 달이 있다. 공원의 아침, 골목의 밤, 병원의 복도, 한강의 노을. 철우는 연주한다. 다른 것과 상관없이 모든 걸 몸에 맡기며 눈 감으며 음률을 탄다. 어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철우가 골목을 걷고 있다. 익숙한 골목이다. 반지하 원룸에서 편의점까지, 편의점에서 공원까지 28회 동안 수도 없이 걸었던 길인데 요즘은 다르게 보인다. 벽에 피닉기, 낡은 전봇대, 누군가 붙여놓고 반쯤 떨어진 포스터,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철우를 내려다보고 있다. 철우와 고양이가 서로를 본다. 철우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린다. 너는 좋겠다. 뭘 잃는지도 모르니까. 고양이가 관심을 잃고 돌아앉는다. 철우가 쓴 웃음을 짓는다. 그는 골목 끝에서 멈춘다. 어젯밤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왔다. 한강 벤치에 그 노인.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다. 노인은 왜 그를 선택했을까? 왜 하필 유튜브만 보던 백수 청년에게 한 달을 줬을까? 철우는 생각한다. 어쩌면 그게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이미 잘 사는 사람, 이미 용감한 사람, 이미 뭔가를 이룬 사람에게 주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주어지면 그 무게나 의미가 다르다. 철우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걷는다. 다시 걷는다. 철우가 노트를 편다. 첫날부터 적어온 노트. 첫 페이지를 본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피아노, 격투기, 축구, 그리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편다. 그는 오래 앉아 있다. 무엇을 쓸지 생각하면서, 아니, 이미 알면서 천천히 적는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피아노를 쳤다. 진짜로. 나는 골목에서 멈추지 않았다. 진짜로.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진짜로. 그 대가가 뭔가가 다른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마 더 오래 살고 더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한 달에는 확실히 감사하다. 어떤 능력보다는 모든 게 마음가짐이었다. 물러서고 도망가고 소심했던 건 노트를 덮는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커튼이 살짝 흔들린다. 철우가 눕는다.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눈을 감는다. 손 안에 감각이 거의 없다. 마지막 실처럼 가늘게 남아있다. 철우는 그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잠들지 않는다. 조금 더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새벽 어느 시간에 그것이 조용히 사라진다. 뭔가 꺼지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철우가 잠든다. 알람이 울린다. 철우가 눈을 뜬다. 빛 쪽으로 손을 들어본다.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손이다. 평범한 28배 손. 철우가 천천히 일어선다. 전자키보드 앞에 앉는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린다. 도를 누른다. 음이 난다. 평범한 도. 그 다음 손가락이 기억하지 못한다. 어젯밤까지 알고 있던 쇼팽이 손끝에서 사라졌다. 철우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도를 누른다. 이번엔 연습하듯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한음 한음. 어색하다.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리듬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능력이 없어도 해보려는 사람이 됐다. 그것은 한 달이 남기고 간 것이다. 가져갈 수 없는 것. 철우가 공원에서 달린다. 어색하다. 무게 중심이 흔들린다. 예전처럼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한 바퀴를 돌고 멈춘다. 너무나 빠르게 숨이 찬다. 철우가 손으로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른다. 그러다 웃는다. 역시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래도 걷지 않는다. 다시 뛰기 시작한다. 느리고 자세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뛴다. 공원 벤치에서 노인들이 그를 본다. 어설프게 달리지만 멈추지 않는 청년. 철우가 체육관에 들어선다. 관장이 철우를 보고 다가온다. 왔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전보다 많이 못 칠 것 같아요. 관장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왜요? 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관장을 쳐다본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와봤어요. 관장이 철우를 본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묻지 않는다.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해봅시다. 스탠스부터, 가드 위치부터, 잽 하나부터. 철우가 다시 배운다. 이번엔 어떤 능력 없이. 몸이 서툴고 반응이 느리다. 10번 고쳐야 할 게 100번이 필요하다. 하지만 체육관을 나서는 철우의 얼굴은 처음 왔던 날의 얼굴과 다르다. 더 많이 지쳐 있다. 그리고 더 단단해 보인다. 철우가 한강 벤치에 앉아 있다. 노을이 지고 있다. 오늘도 좋은 노을이다. 그 할아버지가 온다. 아니, 이번엔 철우가 먼저 알아본다. 어떻게든 올 것 같았다. 노인이 옆에 앉는다. 한동안 말이 없다. 두 사람이 같이 강을 본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보인다. 끝났어? 철우가 강을 보며 무심하게 답을 한다. 네. 지금 기분은 어때? 가볍지는 않아요. 뭔가 잃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꽉 찬 것 같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맞아. 잃고 나서 꽉 차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인이 철우를 본다. 그 눈이 한강보다 맑고 깊다. 할아버지가 철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난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야. 철우가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해요.
뭘, 어떤 능력을 주셔서요. 노인이 미소 짓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노을이 더 깊어진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철우가 다시 강을 본다. 옆에서 노인이 사라지는 걸 느끼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다. 강물이 흐른다. 멈추지 않고 철우가 집에 돌아왔다. 방안이 예전과 같다. 모니터, 키보드, 냉장고, 좁은 침대.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 철우가 커튼을 걷는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 예전엔 너무 낮고 작아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빛이 지금은 충분해 보인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편다. 마지막 페이지. 오래 앉아 있다가 적는다. 어떤 능력은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남아있다. 예전에 나는 방 안에서 세상을 봤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 방을 본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줄 몰랐다. 내일부터 피아노 학원을 알아볼 생각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능력 없이 배우는 건 그래도 괜찮다. 처음으로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노트를 덮는다. 철우가 키보드 전원을 켠다. 불이 들어온다. 손을 올린다. 건반 위에 도를 누른다. 평범한 도소리가 반지하 방안을 채운다. 그리고 그 다음 천천히, 서툴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철우 28. 이제 막 시작하는 중.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가고 가로등이 그의 손 위에 빛을 비춘다. 그 빛 안에서 그는 연주한다.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안다. 처음으로 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